안녕하십니까, 지산 저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핫한 현대자동차의 신형 DM8 소나타 중형차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한테 이제 고객이 신차 검수를 의뢰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 편의성과 무엇이 기존의 라이즈, 소나타 라이즈와 무엇이 많이 바뀌었는지 정비 편의성 위주로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시면 이 데이나이트 등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점선 밑에 은은하게 밝게 이렇게 밝아지는 스타일로 해갖고 야간에 그리고 주간에 앞에 있는 차량이 내 뒤에 어떤 차량이 따라오고 있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데이나이트 등이 되겠습니다. 데이나이트 등은 2017년부터 법제화가 되었고, 지금 모든 차량들이 신형 같은 경우에는 데이나이트 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봤을 때 공기 저항 개수라고 그러는데 그걸 CD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범퍼가 이 헤드라이트와 본네트와 휀더 부분이 세 가지가 그렇게 붙어 있는 스타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정면을 충돌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40% 옵셋 추돌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옵셋이란 OFF-SAT가 됩니다. 옵셋 추돌을 했을 때 고객들이 정비 수가는 상당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DM8 중에 최고급 모델 바로 밑에 있는 급이라 이 헤드라이트가 지금 LED인데 뒤에가 이렇게 반사판이 있는 렌즈 타입입니다. 이 위에 있는 DM8 같은 경우는 그 동글동글한 렌즈가, 프로젝트 렌즈가 4개가 들어있는 LED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밝다, 어떤 것이 어둡다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 요즘에는 디자인을 또 보고 포그램프가 예전엔 이쯤에 있었습니다. 근데 안개등을 많이 삭제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트가 그만치 많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LED는 거의 반영구적이다. 하지만 램프, 벌브가 나갔을 때는 이 헤드라이트를 통째로 갈아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지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 편의성에서 보시면 가장 크게 바뀐 점이 뭐냐면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라이즈 LF 소나타와 CVVL이라는 단순한 엔진으로 다시 현대가 회귀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GDI 같은 경우는 슬러지, 인테이크 부분에 슬러지 침착이 많기 때문에 정비 편의성이나 엔진 효율성, 연비 이런 면에서 나중에 10만 킬로 이상이 되면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CVVL 엔진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여기를 비춰주세요. 기존의 배터리하고 틀린 게 AGM이라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AGM 배터리는 계속 방전이 돼도 다시 충전해서, 방전이 돼도 다시 충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롱라이프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의 단점은 뭐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기존의 카센터에서 교체를 하실 때에는 아마도 20만원은 상회할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옆부분으로 가서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를 이렇게 도어를 열어보면 예전에 라이즈 LF 바로 앞전 세대 소나타들과 틀린 게 뭐냐면 보강이 많이 돼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도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도어를 잡고 열고 했을 때 저희는 30년, 20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차들의 이제 이런 도어 무게, 그리고 차들이 튼튼한가,
깡통 같은가 이런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보강이 돼 있다. 그래서 측면 추돌 할때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인터넷에 핫하게 지금 계속 그 유저들 사이에서 대두가 됐던 게 이 손잡이 부분이 있는데 도화 포켓이 너무 작다. 그런데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앉아봤을 때는 손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손잡이가 너무 작아서 문을 못 닫겠다, 문을 못 열겠다, 그런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를 보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기존의 차량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면 중형차에 최초로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안전하게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단거리 여행을 할 때 길 안내가 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를 보시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팰리세이드도 그렇지만 PRND라는 체인지 레버가 버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체인지 레버가 이런 식으로 기아 노브 방식에서 버튼식으로 바뀌게 되면 처음에는 숙달되지 않았으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운행을 해봤을 때는 상당히 편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 이 드라이브 상태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패들 시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그 외제차들, 고성능 차량들이나 이런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주용 F1 포뮬러 레이싱이나 그런 레이싱 카드를 사용하는 변속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을 하나 보시면 이 차량은 헤드라이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거를 조절을 안 해도 되고 조절을 해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뒷좌석에 사람을 3명이나 태웠다, 그래서 앞에가 뜬다, 그랬을 때는 1, 2, 3번 중에 3번으로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편하실 수 있고, 파킹 스위치가 가운데에서 이 레바들, 이 버튼들, 종합 버튼들이 있는 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파킹 버튼이 이쪽으로 왔다. 그리고 이 크래시 패드, 지금 이게 플라스틱이지만 현대가 상당히 감성 품질, 그러면서 피니시 라인, 끝 마무리에서 상당히 지금은 외제차와 견줄만 하다. 물론 뭐 70년대 포니 1, 2 있을 때랑 지금 2019년에 DM8이라는 자동차를 놓고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격세지감을 느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뉴라이즈 LF에 비해서 상당히 고급스럽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 인터넷에서 얘기가 많았던 건 하극상이다. 그렇지만 하극상은 아닙니다. 왜? 그랜저도 다시 페이스리프트로 해서 나올 때는 조금 더 프리미엄으로 고급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지금 현재 보셨을 때 중형차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유리 자체를 차음 유리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고급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중 접합 방식이라 차음 재질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외자 스트릿 고무 같은 경우도 한 줄로만 되어 있습니다. 고급차들은 여기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리 자체도 이중 접합 방식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상당히 조용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일반 오너들이 편하게 타실 수 있게, 보다 안전하게, 보다 진보된 현대의 모든 신기술을 총동원해서 집약한 DM8이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에 보셨을 때 이 지금 여기를 좀 비춰주세요. 지금 이 시트 부분을 보면 이 레이싱 시트처럼 이 요추를 감쌀 수 있는, 허리를 감쌀 수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착자감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금 핸들도 이렇게 포크 스타일로 해갖고 4개의 점을 두고 K9처럼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핸들 그립력도
두껍게 만들어서 보다 좀 안정감 있게 안전하게 고속주행 시에도 지금은 파워 스티어링 방식을 사용을 안 하고 MDPS라는 모터 방식을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립력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기존에 이 백미러, 룸미러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하이패스가 있었습니다. 라이즈나 LF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위로 들어갔다. 이 위에 콤비네이션 스위치 전체 이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가 차량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그래서 내 차량은 뭐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 여기서 인식을 하고 여기서 하이패스 기능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하이패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옆에 나와서 차량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타이어하고 하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미쉐린 불란서의 215R 림 사이즈가 17인치, 풀옵션은 18인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메이드인 카나다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산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장착을 하실 때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의 자동차 타이어를 만드는 제조품을 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차량이 신차이기 때문에 교환을 안 하지만 앞으로 약 5만 킬로, 6만 킬로쯤에는 이 타이어를 장착을 하실 때에는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메딘 재팬도 있고 메딘 카나다도 있고 메딘 USA도 있고, 이 미쉐린이라는 메이커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구디어도 마찬가지고 뭐 피렐리, 뭐 세계 유수 타이어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 아니면 우리나라와 같은 동격의 나라에서 만든 타이어를 장착을 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타이어를 만드는 것도 사람 손끝의 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CD나 뭐 롬팩, USB를 껴갖고 그 공정에 의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카카스라는 건 사람이 감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뭐다? 이 제조 국명이 중요하다. 특히 외제 타이어는. 그리고 미쉐린 타이어는 타이어 업계에서도 아주 극찬을 하는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국산 뭐 3개사, H사, K사, N사가 있는데 이 메이커들을 사용을 안 하고 감성 품질, 고객 만족을 위해서 미쉐린이라는 상당히 프리미엄의 타이어, 미쉐린의 프리머시라는 고급 타이어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차주들이 느끼는 거는 이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바운드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상당히 안락하고 고속주행 시에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미쉐린은 즐기고 승차감이 좋고 그런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보편적인 DM8 모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500T라면 오늘 검수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좀 비춰주실래요? 단차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앞에 휀다 부분하고 앞 범퍼하고 휀다하고 사이드 스카트하고 뒤 휀다 부분하고 뒤 범퍼 부분의 조색이 약간 틀립니다. 이 동영상을 혹시나 현대자동차 관계자분이 보신다면 이 부분만큼은 감성 품질, 고객 만족을 위해서 조색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맞춰줘라,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흠을 잡는다고 그러면은 뭐 흠이겠지만은 현대가 지금 표방하고 나오는 이런 방식들, 뭐 벤치마킹을 해서 뭐 다른 나라의 자동차들 디자인을 좀 카피를 해서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감성 품질, 그리고 우리나라 오너들이 느낄 수 있는 자동차로서는 상당히 굿이다, 베리 굿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자동차가 제작되고 만들어지겠지만, 이 하체 뭐 슈겁쇼바라든가
뭐 로우암이라든가 상당히 전에 차량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조금 더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고, 뒤에 브레이크 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시게 되면은 리등은 이렇게 들어오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이 마운티드 스톱 램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리등이 되겠고, 이 부분은 브레이크 등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우주 비행선 같은 그런 어떤 이 모양새에서 상당히 디자인을 핫하게 했다. 물론 인터넷에는 뭐 일본의 H사의 뭐 C 자동차를 카피를 했다, 벤치마킹을 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 IG도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들었다. 그렇지만은 이 지금 트렁크에 이 리오 스포일러 부분처럼 이렇게 엣지식으로 만든 거는 나중에라도 어린 아이들이 이 머리 그리고 가슴 부분에 부닥쳤을 때는 아이들이 좀 다칠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도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산차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 하이 마운티드 램프가 저렇게까지 길게 하지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적용을 한다는 거는 대부분 프리미엄 고급 차량들이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는데 DM8에서는 이번에는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 정말 감성 품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좀 가까이 좀 찍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뒷부분에 보면은 이건 전륜구동 방식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 로우암, 쇼급쇼바, 스프링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리어 엑셀 멤버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차가 코너링을 돌거나 직진 주행 안정성, 그리고 로링, 피칭, 요잉, 바운싱, 이 주행하면서 이런 모든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자동차가 탄탄하다, 하체가.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미흡하고 조금 한 가지 흠이라면 알루미늄으로 해줬으면 조금 더 가볍지 않았을까. 물론 중형차에서는 바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조금 더 연비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은 아직은 뭐 지금 뭐 언더코팅이나 뭐 지금 썬팅이나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가 단차 검수와 신차 검수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지만 DM8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M8이라는 핫한 중형차를 구입을 하실 때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산 저자입니다.